네, 저희 개장 시황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선물을 한번 보고 넘어갈 건데요. 오늘 좀 장이 좋습니다. 이 기사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3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망치 2.4에 대비해서 2.6%가 나왔습니다. 잘 나왔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1, 2분기 마이너스 갔다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해서 잠깐 보게 되면 선물이 지금 S&P 500 0.38% 플러스고요. 다우는 1.05% 플러스고 나스닥은 거의 보합권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힘을 내고 있습니다. 힘을 내고 있고 사실 이제 좀 들으시면 기분 나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메타 플랫폼스가 별로 영향이 없어요. 네. 버리는 카드였다라고 좀 판단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시가총이 많이 줄어들어 버려서 영향력이 많이 줄었죠. 초라해졌죠, 사실. 초라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라오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거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시장 올리는 요인 하나입니다. 이거 보시면 좋은데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드디어 4%에 깨졌습니다. 3.968%로 조금씩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거 좀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이게 빠져야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달러는 여전히 플러스 나오기 때문에 약간 두려운데 하여간 금리가 빠지면서 올라간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메타에 대해서 오늘 또 보고서가 나왔는데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나온 기사니까요. 자, 월가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메타를 분석하고 있는지 같이 보시면 쭉 내려보시게 되면요. 지금 안 좋게 보고 있는 내용이 딱 몇 가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광고에 대한 지출이 어려워지고 있다. 광고주들이 사실 지금 비용이 좀 못 쓴다는 거죠.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첫 번째 광고 지출이 줄고 있고 두 번째 애플에 대한 개인정보 강화 부분. 이게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사실 이제 저는 페이스북을 과거에 많이 이용했습니다. 광고를. 근데 이게 한 1년 반 전부터 뭔가 타깃 광고가 좀 뭔가 문제 생긴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게 가장 치명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가장 큰 게 여기 나온 것처럼 틱톡 같은 경쟁 업체가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가 이제 커지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는 건데 여기서요 가장 중요한 거 광고주들이 돈을 안 쓴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애플 iOS 정책인데 제가 볼 때 애플 정책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걸 메타가 못 하는 거잖아요. 바꿀 수 없는 거죠, 저건. 제가 보기엔 가장 어려워진 걸 보이고 있고 틱톡 똑같기 때문에 일단은 틱톡이나 개인정보 강화를 보게 되면 역시 어려워지는 거니까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일단 쭉 내려보시게 되면 첫 번째 모건스탠리가요. 아까 얘기했처럼 205에서 105로 크게 내렸다. 목표 주가를 보시면 되고 쭉 내려보시게 되면 또 나옵니다. 코에는요. 코에는 205에서 135까지 내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다 내린 거거든요. 보시면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OA입니다. BOA. BOA는요. 150에서 136까지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고 또 내려보시게 되면 JP1은요 180에서 115까지 내렸습니다. 많이 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쭉 내려보시면 골드만 하나만 현재 바이크를 제시하고 있고 목표주가 내렸습니다만 이것만 제가 나중에 좀 이따 설명 더 추가로 드릴 거니까 이것만 잘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가 나왔는지 보시면 번스타인 똑같이 지금 190에 139까지 내렸기 때문에 보통 50, 60을 내렸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내린 걸로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애플에 대한 개인정보 강화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별로 중요한 기사가 없으니까 제가 준비한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왠지 오늘은 올라갈 것 같은 기분이니까요. 좀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가 한 가지 첫 번째 주제는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뭐가 기울어진 건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이 메타에 대해서 매수를 유지하는 이유가 뭔지 좀 이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요. 지금이 바닥일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데 같이 공유해 보면서 한번 시장에 대한 희망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공포 탐욕 지수가요. 탐욕에 와요. 탐욕에. 이게 말이 됩니까? 57에 57. 그러니까 이게 언제적 수치냐면요. 1년 전에 58이었거든요. 딱 그쯤에 와 있는 건데 작년 이맘때 시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게 혹시 게이지가 잘못된 건가요? 왜냐면 지금 뭐 빅테크 계속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드에 와 있기 때문에 간단히 참고하시면서 이게 나중에 한번 세부적으로 보시면 좋은데 CNN에 나오는 거니까 나중에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적이 발표가 된 다음에 EPS가 매출이 만약에 둘 다 비트하게 되면 상회하게 되면 이게 그걸 선을 보여준 건데 평균이 약 1.5% 올라가는 게 나왔는데요. 지금 얼마냐면요. 지금 0.9%? 그러니까 그 이익과 매출이 똑같이 상회하게 되면
비트하게 되면 고작 0.9%못 간다는 거죠. 평균도 못 간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만약에 미스하게 되면 평균이 2%인데 2%보다 4배가 큰 8%까지 빠진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요. 하락이 굉장히 예민한 것 같다. 그만큼 이제 하락이 빠지 그 실적이 못 나오면 막 패대기 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뭔가 조금 불합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이제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있는 거니까 지금 권을 잘 보여주는 거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봤고요. 그 다음 그림이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이거죠. 여러분이 좋아하고 있는 옆에 왼쪽에 성장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른쪽이 보통 이제 필수비제 종목들인데요. 인텔이 퍼가 5.83배입니다. 메타가요 10.76배, 알파벳 18배, 그 다음에 MS가 24배 보여주고 있고요. 애플까지 24배로 보여주고 있는데 옆에 있는 소비재 종목을 보게 되면요. 코스트코 38배입니다. 크라프타인 36배 보여주고 있고요. 허쉬가 32배, 맥도날드 31배, 코카콜라 27배로 이게 좀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거나 이 현실이니까 보시면 좋은데 그만큼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성장주가 굉장히 부침이 심하고 너무 많이 빠진 게 아닌가 보여지는 그림이니까 저와 보기에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어쩔 수 없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그럼 왜 이쪽이 좋아지고 있냐 하냐면요. 크라프타인즈, 보통 콜라 같은 기업들이 가격 올리면요. 허쉬 같은 것도 올리면 대부분 소비자가 그 가격을 올려 사죠. 물건 사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그 가격에 그 브랜드 파워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가격 정가력 때문에 올라가는 걸로 보이니까요. 지금 시장에 상당히 주목받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최퍼건이 좀 말이 안 되죠. 퍼로 보시게 되면. 사실 일반적으로 멀티플 PER이라는 건 그 기업의 성장의 척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네. 뭐 과거의 밸류에이션으로 그냥 아주 심플하게 전달하자면 연간 20% 성장한다면 멀티플 20배, 20배 정도. 네. 연간으로 30배 성장한다고 하면 멀티플 30배 정도 주는 게 일반적인 심플한 가이드인데 다만 필수 소비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의 지속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의 비즈니스가 20년 후에도 영속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20배를 주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그렇습니다. 물론 할인율을 적용해야겠지만 근데 그래도 저희 관점에서도 성장주들이 저 정도 밸류인데 필수 소비재가 저 정도 밸류라면 다소 과도한 거 아닌가? 과도한 거죠. 네, 저는 다소 과도해 보입니다. 네, 과도하죠. 네.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네. 안 사신다? 필수 소비재 35배, 뭐 40배는 안 살 것 사라고 같아요. 보여드린 게 아니고 이 현상이 이런 거니까 네, 맞습니다. 잘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죠, 애플, 넷플릭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가 어제 빠진 시총이요 5천억 달러입니다. 5천억 달러, 700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허쉬 초콜릿 11개 기업의 시총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돈이 날아간 거예요. 엄청나네요, 진짜. 예,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좀 심한데요. 심한데 700조 원이면 한국 시장 시총이 총 2천조 원 정도 되죠. 맞습니다. 그럼 그 3분의 1 날아간 겁니다. 네. 많이 빠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허쉬가 11개 날아갔다는 거죠. 참고적으로 보여드린 거니까 아마 대충 가만히 잡힐 걸로 좀 보여집니다. 라고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 팡 종목에 대해서 S&P 500과 비교했을 때 지금 그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총 10년 동안, 현재 10년 동안에 4.94%로 거의 몇 번 안 되는 급락을 보여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큰 폭은 올해 2월 3일 날 6.18% 빠진 게 가장 컸었는데 지금 그다음에 많이 빠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또한 10년 만에 처음 보는 그런 좀 간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빅테크 믿고 지금 따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좀 이렇게 뭔가 믿는 게 발이 찍히는 바람에 좀 당황스러운데 어쨌거나 오늘 끝까지 애플까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주가 많이 싸졌으니까 살 법도 한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마이너스의 모습을 두 분기 연속 보여주고 있는데 마이너스가 커지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건 주가 싸다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실적을 보시는 분들은요. 최소한 지금보다는 이 마이너스가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나 개선되고 모습이 나올 때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단순히 주가를 보는 것은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린 거니까 이 표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게 되면 지금 마이너스가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당분간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질 것 같다는 게 지금 월가 평가니까요. 잘 보시고 대응하시라고 다시 한번 조언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약간은 저는 좀 뭔가 이상한 게 있는데 메타 플랫폼스에 대한 그 투자기의 변동분인데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실적 발표 전 일주일치를 보여주는 건데 제가 보기에 이걸 딱 봤더니 혹시 실적 발표 전에 나왔던 그 내용이
나간 게 아닌가? 정보가 센 게 아닌가? 왜냐면 이렇게 많은 IB가 이미 주가를 많이 내렸습니다. 목표 주가를. 이게 다 실적 발표 전에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게 되면 제프리가 내린 그런 모습 보여줘 갖고 이걸 뭔가 정보를 안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이미 스냅 때문에 이분들이 내용을 읽은 것 같아요. 주가를 많이 내리는 모습 보였으니까 역시 거기 추가적으로 또 내리는 그런 모습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골드만이 현재 매수익을 유지하는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 정말 유일하게 한 가지 좋아하고 있는 IB니까요. 문제는 물론 목표 주가 내렸습니다만 4분기에 실적 호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까 우리 처음에 나왔던 분이 누구였죠? 네. 판승철님. 판수님 네. 그분이 얘기했습니다만 릴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릴스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릴스라든지 인스타에 대해서 30억 달러 매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는 건데요. 릴스가 숏 영상이 짧은 영상? 맞습니다. 예, 그 인스타그램에서 밀고 있는 릴스. 그렇죠. 그래서 페이스북과도 연동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인스타는 상당히 인기였는데 지금도 인스타 많이 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하죠. 많이 그러면 일단 릴스 인스타에서 30억 달러 매출 나온다 그러면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포인트 160까지 내렸으니까 이걸 잘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매수를 유지하는 IB니까 의견까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잠시 한번 장 출발 상황을 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나마 다행인 건 어제 사실 실적 발표 앞두고 시장이 좀 많이 밀려서 시작했는데 오늘은 선물은 오후에 좀 많이 밀리다가 지금 또 힘을 약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나스닥과 S&P 500은 플러스 전환한 상황이고요. 개장 시황 함께 체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많이 힘들어서 종이 너무 소란스럽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오늘 조금 조용하게 딸랑딸랑으로 가겠습니다. 시끄럽다고 말씀했어요. 네, 오늘 약간 조용하게, 조용하게 예. 차분한 쪽으로 가겠습니다. 장 플러스니까요. 네. 딸랑딸랑. 너무 차분한 거 아닙니까? 네, 약간 싱잉볼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명상하는 느낌. 자, 10월 27일 장 출발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수가 안 들어오고 있어서 조금만 더 눌러보고요. 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엔비디아가 혹시 올라옵니까 주가가? 엔비디아가 올라오는 거 마블 테크놀로지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왜 올라오냐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그 메타버스가 비용을 지출하는데 여기에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장 출발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수가 아직까지 안 들어오네요. 예, 지금 다시 이상하게 네. 나스닥이 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은 예,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S&P 500 0.37% 플러스고요. 다우가 1.09% 플러스고 나스닥도 0.01% 플러스로 일단은 3대 지수가 플러스 상승 출발했습니다. 예, 조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정말 의외죠. 메타 플랫폼스를 버리는 겁니까? 왜냐면 이렇게 시장에 변동이 없으면 네. 주가에 거의 반응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예, 해서 한번 메타에 대한 가격을 확인해 보고 제 자료를 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매분 거의 초원 속에 메타 혼자 불타고 있겠는데요. 자, 메타 플랫폼스 와. 99.23달러. 23.69%가 23.69%가 빠지는 상황입니다. 급락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를요 2015년으로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 7년 전 주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주식 특성상 실적이 못 나온 경우에 이 흐름이 매치가 이어진다. 그래서 지금 막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뭔가 좀 좋아지는 의견을 보시거나 아니면 기대할 만한 수익이 나올 때 매수하는 거지 절대 미국 주식을 하락하는 거 잡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메타를 100달러 이하에서 볼 상상을 못 했거든요. 저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근데 진짜 98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그래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 장중에 반등세가 들어온다 말씀하시는데 미국은 그런 것보다는 실적이 너무나 매매에 반응하기 아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실적에 반응하고 특히 안 좋은 실적에 반응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장 초반강이 고가로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 지켜보시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봤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료를 볼 건데 자, 여러분들 그 피봇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피봇이 언제 나오나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당장 피봇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글에 블룸버그에 나오고 있는 관련 글들 보시게 되면 급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구글 트렌드에서 피봇에서 관련한 글 검색이 증가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알겠습니다만 미국이나 한국이나 알고 있습니다만 당장에 나올까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11월 2일 날 아마 금리 결정 이후에 기자회견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기자회견 때도 당장 피부서 안 나올 거로 보이니까 미리 좀 짐작하지 마시고 좀 멀리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예, 오늘의 메인 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980년대 더블립 때 나왔던 경기 침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그림이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큰 겁니다. 제가 온 보고서의 내용을 쉽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들 주식 시장에 지금 나와주고 있는 실적이요. 실적 제가 그래프를 몇 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실적에 대한 저점이 언제 찍히냐? 대부분 다 실적의 저점이 내년 이맘때 찍힌다는 게 월가의 평균이거든요. 똑같이 보시게 되면 그때 80년 당시에 똑같은 그런 모습이 나와주는 건데 어떤 그림이냐면 주가가 먼저 바닥을 찍고 1년 뒤에 실적이 바닥을 찍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페이롤, 그러니까 즉 고용지표가 바닥을 찍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적이 바닥을 찍을 때 주가 더 빠졌다 생각하시지만 바닥을 찍고 올라온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이걸 올해 적응을 시키면 내년도 상반기까지 빠지는 실적을 감안하면 지금 이 수준이 거의 바닥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 보면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은데 하지만 너무 믿지 마시고 해서 지금에 나와주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보게 되면 첫 번째 뭐 물가가 고점을 찍을 수 있다는 그 의견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금리까지 고점을 찍는다고 보면 거의 이 그림이 맞기 때문에 바닥에 와 있거나 바닥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드린 그림이니까 잘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서 지금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만 내년도 상반기에 고용지표가 좀 악화된다는 거 똑같이 나와주고 있죠.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어닝이 저점을 찍을 거기 때문에 딱 지금 받아치는 게 마치 올해 그림을 보는 듯하다 해서 보여드리는 그림이니까요. 요들 한다 그러면 지금 거의 바닥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를 끝내겠습니다. 끝내고 오늘 계속해서 다시 한번 시장을 보고 마무리할 건데요. 자, 메타는 여전히 99달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오늘 이제 본의 아니게 덕을 보고 있는 기업 엔비디아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매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7%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오늘 실적을 기다리고 있는 애플부터 확인해 볼 건데요. 애플 0.7%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떨고 있니? 긴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네.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실적을 기다리고 있는 아마존까지 보실 건데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게 되면 아마존까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그래서 긴장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미리 대응하지 마시고 결과를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막 얘기하면서 나스닥이 하락 반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맵을 보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자, 실시간 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뭐 색깔이 너무나 확연하게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의외로요. 테슬라 2.58%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아마존과 애플은 소폭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적 발표 기다리면서. 그다음 메타는 많이 빠지고 있고요. 구글도 빠지고 오늘 대부분 다 빅테크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왜 이런 항상 에너지는 올라오는 겁니까? 항상. 그래서 에너지는 오늘도 올라오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금융주로 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반도체 쪽이에요. 반도체 쪽에는 오늘 사실은 이제 이 모든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마블하고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까지 혜택을 보고 있는 건데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은 같이 올라간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최근에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많이 나오거든요.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요. 예. 다시 한번 10년물 금리와 보고 끝내겠습니다. 10년물 3.985%로 여전히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 기사가 나오고 있죠. GDP 예상치가 올라가면서 다우가 300포인트가 상승하고 있다는 게 오늘의 시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평원님 어떻습니까 시장 분위기? 네, 일단 어제보다는 시장 한결 나은 것 같고요. 어제는 한결 사실 낫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워낙 많이 밀리다 보니까 시장 긴장도 많이 하고 선물 기준으로 어제 2%는 밀던 시장이다 그렇죠. 보니까 많이 좀 버거운 하루였는데 근데 어제도 이제 확인했던 건 우리가 6월 말 이후에 반등하고 나서 다시 조정받는 구매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건 전강 후약 시장이 강하게 시작해도 시장이 매물을 소환하러 시장에서 밀리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후퇴했는데 최근 일정은 명확하게
전약 후 강이거든요. 어제도 나스닥이 마이너스 2% 시작했지만 그래도 거의 플러스까지 돌렸다가 좀 밀려서 끝나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수급적으로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매크로 이슈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이벤트들은 조금씩 지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들이 금리가 처음에 가파르게 올라간 거에는 시스템 리스크 얘기가 많이 나왔다가 최근에 또 그게 줄어들고 진정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시장은 어쨌든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 실적 시즌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과 상관없이 매크로 이슈들은 조금씩 정리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키가 되는 건 결국은 연준의 정책 금리 상단이 어디까지 갈 건가에 대해 시장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만약에 연준의 정책 금리 상단이 5% 미만에서 정해진다면 시장은 아마도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을까. 가야 할 길이란 건 성장한 기업들은 다시 그 밸류에이션을 또 찾아갈 거고 그렇죠. 실적이 훌륭한 기업들은 좋은 투자처가 되어줄 거고 또 시장에서 뭐 상대로 주목받을 만한 테마들은 또 주도주로서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물론 11월 CPI와 12월 CPI를 봐야겠지만 연준의 정책금리 상단은 어느 정도 이제 정해진 게 아닌가. 네, 그거 외에 추가적인 노이즈가 있을 만한 게 강한 노이즈가 없다면 시장은 그래도 힘든 구간 좀 지나가는 게 아닐까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시장에 악재가 많이 남아 있고 호재검인데 왜 올라가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의 시장은 이미 많이 내려와 있다 보니까 추가 악재가 없으면 시장은 좋아지긴 어려워도 회복돼서 정상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전보다 체력이 더 좋아진다, 치고 올라간다 그렇게는 볼 수 없겠지만 정상화돼야 되는데 지금 정상화된 밸류에이션은 아니거든요. 시장의 뭐 성장주들의 조정의 깊이나 대형주들의 조정의 깊이 같은 것들을 봤을 때 과거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던 위기 구매를 떠올 정도로 매우 깊은 조정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도 물론 사업이 부진하긴 하지만 고점 대비해서 거의 3분의 1 토막 이상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조정은 굉장히 깊은 조정이기 때문에 시장에 추가적인 악재가 없다고 하면 아마도 깊은 조정들이 일부는 어느 정도의 자발적인 회복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 요즘 가장 어려운 기간 좀 지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좀 더 나오면 또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제가 끝으로 이것만 설명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희 책 이거는 제가 왜 설명드리냐면요. 이제 이 책에 붙어 있는 이 부록이 상당히 인기인데 이 부록은 이제 저희 여러분들이 곧 만나게 될 ETF로 만들어지는 상품인데 매주 배당금이 들어오는 포트폴리오의 설명인데요. 지금 이 부록이 초판에만 제공되는 거라서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만 또 제공되는 거니까 곧 끝나기 때문에 끝나면 제가 말씀드릴 건데 만약에 끝나면요. 그때는 부록 없이 이 본책만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얼마 안 남았으니까 혹시 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기분 좋게 한번 상승해 보고 오늘 또 끝까지 한번 쭉 밀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내일 또 같은 시간 네. 또 인사드릴 예정이고요. 저희가 오늘 저희 그 많은 시장에 상처를 남긴 메타. 네, 내일 박메타님과 함께 메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은 얘기 또 나눌 수 있는 자리 준비하겠습니다. 네. 내일 저희 같은 시간에 박메타님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